아, 형, 음, 그 리치몬드 여사 이야기가 마치 자서전을 이렇게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음, 재밌는데 이게 흥미롭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관심이 생기면서 아, 내가 그 뿌리가 있었구나. 특히 아까 케이스웍 이야기. 음. 아, 그게 뿌리가 거기서 있었구나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형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소셜 다이그노시스 뭐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이전에 리치몬드 여사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어떤 얘기를 좀 더 들려주고 싶으세요? 어, 이번에는 네. 이 리치먼드 여사가 그 했던 작업들, 저작들, 아, 연구들,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음흠. 좀 이야기를 해보면 네네네. 사회사업의 그 성격, 출발 이런 음, 것들을 좀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저작이나 연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잠깐 여기서 형 사회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회사업학과는 없어요. 예, 그쵸? 예, 제가 예전에 이제 편입학회에서 사회사업학과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연세대 사회사업학과였고 강남대도 무슨 사회사업학과 네, 뭐 그때 사회사업학과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그 뒤로는 어느 순간에 사회복지학과로 다들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사업 그러니까 갑자기 옛날 기억이 소환되면서 맞아 그땐 사회사업이라고 했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예. 또 리치몬드 여사하고 관련이 있군요. 사회사업이라는 것도. 그렇죠. 네. 이 소셜 워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뭐 리치먼드에서 혼자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체리티 워커들이 활동을 네네네. 했었는데 그런 속에서 연구가 되고 했지만 어쨌든 저작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체계화된 거는 메리 리치먼드가 했으니까 네네네. 우리가 소셜 워크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이 소셜 워크는 체리티 워크하고 다른 거예요. 체리티가 자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처음에 우리가 자선 조직 협회 활동에서는 체리티 활동이었었어요. 체리티 예. 액티비티. 네. 그것이 전문화되면서 소셜 웍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게 됐는데, 용어는 이미 변화를 반영한다, 그죠? 예. 체리티 웍에서 소셜 웍으로 예. 전문화가 되면서. 네. 근데 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사회사업학과에서 네. 이제 사회복지학과로 많이 바뀌었는데, 맞아요. 그거는 물론 이제 오늘날의 사회복지를 포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사업 이퀄 자선사업, 아. 비전문성, 아하. 이런 이미지가 강하고 사람들한테서 사회사업 하면 뭐, 자선사업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아무튼, 예. 사회사업학과로 이제 편입학 시험을 친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집에 돈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왜 돈이 필요하지? 그랬더니 사회사업 하려면 얼마나 돈으로 많이 퍼줘야 되는데 네가 그런 걸 공부한다고 그러냐. 그렇죠.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예. 그래서 아버지 그런 게 아닐걸요? 그때는 아니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또한 우리 집에 돈 없다는 말로 이야기를 하셨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체리티 웍에서 그 소셜 웍으로 변할 때 그 성격이 변하고 그랬던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많은 기관들이 구제기관의 활동들 전쟁이 끝나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체리티 웍을 했는데 점차 그런 속에서 우리가 소셜 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인식이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 우리는 이제 그거를 같은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고 아하. 자선사업하고 자꾸 동일시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사회복지로 사회복지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 그러면 영어로 하면 체리티 웍에서 소셜 웍으로 이것이 소셜 웰페어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도 네. 사실은 영미나 이런 서구에서는 소셜 웍이에요. 아하. 소셜 웍과 소셜 웰페어는 구분해서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건 다 사회 사업이라고 얘기하지 사회복지 활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사회복지로 옮겨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활동, 사회복지사 이렇게 되는데 네네. 거기는 이제 사회 사업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실천, 웍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국에서도 우리가 지역복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웍, 커뮤니티 워커 네네네. 이렇게 예전에 우리 그 김종욱 선생님 살아 계셨을 때 케이스 워커 이렇게 번역해 오랬더니 대학원생이 박스 노동자
그만큼 인식이 대학원생들조차 사회사업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 박스 노동자 제가 그게 또 재밌어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개념이 그 성격을 규정하고 그 성격의 활동을 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메리 리치몬드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 나온 김에 소셜 워크와 소셜 웰페어는 다르고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원조 활동하는 것은 지금도 영미에서는 소셜 워크이라고 이야기하고 커뮤니티 워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미국 사회 사업가 협회잖아요. 소셜 워커스라고 돼 있어요. 네, 네, 네.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이렇게 돼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사 이렇게 음. 사회사업가 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명칭이 벌써 사회사업가가 아니고 사회복지사. 네, 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잘 살았으면 사회사업가 1급 네. 뭐 이렇게 됐을 거고 네. 사회복지사 1급이 네. 지금은 그렇지만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교육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사업가 협의회가 있고 교육협의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이 용어가 네. 그 education, 그러니까 social work education이에요. social welfare education이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통합해서 쓰고 있는 웰페어라는 말을 잘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현장에서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소셜 워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원래 뜻, 지금 실제 뜻을 봐도 더 잘 맞는다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리치몬드가 이제 공들여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간 그 과정인 것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그 용어들이나 이런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 맥락을 전혀 이해 못하고 이것도 이거 아니냐, 이것도 이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 예를 들어서 사례 관리도 보면 저마다 다 얘기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좀 정체성을 알려면 처음 시작에서부터 발전되어 그 과정을 알면 지금 어느 시점에 있고 어떤 개념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이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시작점서부터 어떻게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하게 됩니다. 그럼 형, 그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리치몬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하고요. 우리 처음에 토인별로 시작했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복지의 출발은 퍼주는 것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하는 개념이었잖아요. 토인비가 가서 세틀러라는 것.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직접 모범을 보이면서 클럽 활동을 통해서 뭔가 함께 지역사회 활동가로서 시작한 것이 사회복지의 첫 출발이었고 그것이 컨셉이다. 현대적인 사회복지. 그렇죠. 그걸 이제 뿌리를 알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제대로 알면 현대의 정신도 역시 우리가 지금 과연 그들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가 지역사회 활동을 그렇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 활동가가 한번 성찰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준을 좀 명료하게 쉽게 제시하고 싶어 하는 게 이 형과의 대담을 하는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곁길로 나갔다 그랬지만 저는 이걸 아름다운 곁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자주 이런 곁길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책을 떼는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도 같이 해보고 그렇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아름다운 곁길을 자주 나가기를 빌면서 오늘은 이 정도 이 시간을 그러면 오늘 하려고 했던 거는 또 다음에 그렇죠. 누가 진도 빼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뵙도록 할게요.